자, 이번에는 지우 양이 왔으니까 지우 양을 지렛대 삼아가지고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는. 이번에 제가 화두로 던질 거는 뭐냐면은 장애라는 거. 사람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장애라는 건 신체 건강의 상태거든요. 네. 내 건강 상태가 다른 사람의 건강 상태랑 빗대서 네. 뇌성마비라는 게 과연 나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느냐를 한번 주제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군요.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많은 생각을 해왔기 예, 때문에 예. 제가 얘기하면은 막 이 얘기를 리드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또 지우 양이 있으니까 지우 양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장애 자체가 열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장애 자체가 어떤 열등?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 앞에서 움직이는 게 창피하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하면 내 운동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의식 아니면 의식이 깔려 있는 건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우 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오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뭔가를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열등하다는 게 그러니까 그 기능이 100부터 뭐 이렇게 0점 있다고 하면은 점수가 낮다고 인정을 해야지만 제가 그럼 환자들한테 장애 진단서를 그쵸. 쓰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그쵸. 것처럼 열등하지 않다고 하면 제가 쓰는 모든 진단서가 다 틀린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사 입장이고 의사 의사는 입장에서 이걸 객관화시키고 예. 이게 맞기 때문에 장애로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애인 그 주차장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열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했던 게 안 맞는 거죠. 그 의사의 입장은 저 충분히 이해하는 게 의사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의사는 장애를 질병으로 봐요. 질병은 아니에요. 예. 질병은 또 완전 다른 개념인데 예. 기능이 떨어지는 건 맞다 이거죠. 예. 이 기능. 예. 근데 뭐, 질병으로 보지는 않죠. 질병은 아니죠. 예. 예를 들면 질병은 아니어도 네. 최소한 아픈 사람으로 봐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도 아닌 게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좀 다른데 제가 의사의 입장을 너무 함부로 대변해 버렸네요. 그건 아니고 다리를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절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이제 제가 아는 그 분 중에서는 폭탄이 터졌어요. 지뢰가. 그 다음에 왔어요. 근데 이게 지뢰는 엄청난 감염률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한 파편의 상처이기 때문에 빨리 절단 안 해주면 계속 상처가 올라가서 바로 절단했거든요. 그날. 다음에 외래를 왔는데 왜 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그 정도로 기능이 뛰어나신 분도 있지만 근데 이제 벗고 보여주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오히려 될 정도지만 근데 그분은 당연히 장애 진단서를 받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이 열등하기 때문에 진단서가 나갔다. 만약에 기능이 괜찮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자 궁금한 지우 저 양의 없어도 잘 두 분이서 싸우시는데요? 네. 지우 양 생각 어떤가요? 근데 정형외과 교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정형외과 교수님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처음 뵈가지고 네. 교수님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제 담당 교수님이 보고 계신다면은 뭐 좋아하시는 않지만은 저한테 마음의 고향도 병원인데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도 병원이었거든요. 진짜 고양이. 네, 그러네요. 고양이 원래 애증의 관계죠. 그쵸. 네. 특히 정형외과에 가면은 일단 무조건 수술하라고 하시고 지금도 가면 수술하라고 하세요. 저 10살 때 수술을 했던 것도 근데 그건 또 교수님 약간 다른 생각이신 것 같았는데 아까 보니까 저한테 아직까지도 걸어야지 이러면서 아직까지도? 수술을 하라고 하세요. 지금보다 더 못 걸으면 안 되니까 수술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저는 항상 병원에 갈 때마다 어떻게든 더 뭐 고쳐야 되는 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병원 갔다 오면 되게 기분 안 좋고 막 폭식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진료를 딱 보러 가면은 일단 침대에 눕혀져가지고 막 마카펜으로 막 몸에 칙칙 그으면서 약간 찔리는 거 그 레지던트 분들 대여섯 명이서 나를 둘러싸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막 영어로 막 나한테 못 알아듣는 말들로 막 자기들끼리 결정해가지고 이 수술을 지금 해야 된대. 이렇게 말하니까 정형외과를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열등이란 단어 자체가 가치 판단이 들어간 단어여가지고 맞아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저한테 되게 인사이트를 줬던 게 어쨌든 장애는 사회적인 것이다 였어요.
장애인들이 못한다고 여겨지는 요소들 있잖아요. 뭐 출근, 뭐 회사 생활을 못한다, 뭐 학교 생활을 못한다, 뭐 운동을 못한다, 뭐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장애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저 휠체어 높이에 맞는 책상이 없으니까 요리를 못하는 거고, 저상버스가 없으니까 버스를 못 타고 출근을 못 하는 거고, 해서 장애는 사회가 만드는 거다라고 처음에 들었을 때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그럼 장애가 정말 가치 판단이 없는 그런 거네 라는 생각을 했다가, 근데 또 사실은 사회가 아니어도 장애를 느끼는 공간이 없진 않아요. 당연하겠지만 개인이 살아가면서 저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몸을 일으키는 것도 물론 자동 침대가 있으면 편하겠죠. 그럼 또 사회적인 거겠지만은 몸을 일으키는 거?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관절염이 생기는 거? 막 자주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막 상처 투성이고 하는 거는 사실 사회가 아니어도 제 장애 때문에 다치고 아프고 한 게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는 어떤 가치 판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이 드는 게 무섭고 다른 비장애인들보다는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운 주제고, 근데 특히 의학적 모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걸 치료해야 되는 걸로 보니까 훨씬 더 그 열등 쪽으로 가는데, 저는 의학적 모델은 찬성하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게 과연 사회적인 걸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뭐 옛날에 우성학도 있지만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열등하냐?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우성이고 왼손잡이가 열성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 주제를 던지면서 진짜 한번 확 하고 깜짝 놀란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 있는 그 청각장애인 부부예요. 비장애 아동을 입양을 했어. 영아를. 그래서 농아로 키우겠다고. 그게 아주 짤막한 기사로 나왔는데 저한테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의 전율을 느끼는 그런 기사였거든요. 청각장애인 2명은 자기 장애가 절대 열등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내가 비장애의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농아 생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글을 안 가르치고 모두 다 수어로 배워가지고 사회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장애를 열등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자기 사회 문화라고. 그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미국 살 때도 한국인의 집단이 그 문화에서 열등할까.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건 거기서는 살짝 진짜 기능장애가 있잖아요. 뿌리가 없다는 것도 기능장애, 사회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거고. 하지만 한국 사회, 한국 코리안 타운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를 열등하다고 볼까? 기능적으로, 사회적인 기능이. 또 그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열등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문화에서 다양성의 하나의 존재로서 열등할 필요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장애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지. 저는 저번에 이무근 선수 만났을 때도 이무근 선수가 연금 얘기를 하면서 내 연금 줄 테니까 내 장애 네가 가져갈래? 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 다 안 가져갈 거라고 하지만, 그럼 그 얘기 자체는 자기의 장애를 하나의 열등한 어떤 성질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문화, 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왜 같은 사람 만나면은 내성마비 장애인들끼리 만나면 뭔가 동질감 느끼고 그들만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잖아요. 나는 거기 들어가면은 못 느껴 그거를. 내가 아무리 장애인을 많이 운동시키고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고 계속 교감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코어에 들어가면 나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문화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는 게 있어. 동질감을 느끼는 키워드를 갖고 있다는 거는 사실 열등감의 키워드가 아니라 우성에 대한 키워드거든요. 그거는 내가 남들과 구분할 수 있는, 우리끼리 뭉칠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있다. 이거는 열등감은 아니거든요. 그 되게 장애별로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그 비슷한 사례를 봤었는데, 둘 다 농인인 레즈비언 부부가 정자 기증을 받을 때 일부러 농인 정자를 기증 받아가지고 농인 아이를 출산하겠다고 했을 때 세간의 비난이 굉장히 그러니까 장애인을 만들어서 낳겠다는 말이니까. 근데 거기서 왜 비난을 할까 생각했을 때 어쨌든 간에 그게 차별받는 존재고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농인 입장에서는 이미 농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고 자기들이 농인이니까 청인 자녀를 키우는 거고 농인 자녀를 키우는 게 자기들의 문화와 이런 걸
온전히 그렇죠. 학습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뿌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근데 그 농인 커뮤니티는 특히 좀 결속력이 강하고 맞아요. 같은 맞아요. 언어를 사용하니까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고 농인 프라이드가 굉장히 큰 집단인데 또 뇌성마비 쪽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이 만나면 재밌긴 한데 우리끼리 같이 만나면 더 힘들어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도 없고 휠체어 한 명 들어가기도 힘든데 거기 5명 휠체어 탄 사람들 간다고 하면은 받아줄 식당도 없고 그래서 그때 느끼는 감정이 되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뭉치지 말아야겠다고 느끼는 건 아니지만은 또 장애별로 프라이드를 느끼는 장애가 있고 아닌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많이 했고 저는 근데 그래서 더 뭉치려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특히 휠체어 탄 저는 여성 청소년들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만나려고 하는데 한 3명만 만나가지고 같이 쇼핑몰만 가도 난리거든요. 거의 스타를 쳐다보는 것처럼 근데 일부러 그 시선을 약간 맞아. 즐기면서 아, 봐라, 그게 야 처음 좋은 보지? 거야. 네, 진짜. 야, 네. 이런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모든 곳이 다 런웨이지.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좀 많이 봐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안 쳐다보지 않을 때까지 좀 돌아다녀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거기서 오는 동질감은 뭔가 우리들이 진짜 유능하지가 아니라 도닥도닥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뇌성마비 커뮤니티는 그렇게까지 잘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근데 그랬을 때는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프라이드가 적고 프라이드나 혹은 그런 우리들이 더 잘하는 것들이 있어를 느끼기 전에 뭐 그게 장애 그 자체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 환경적인 요인에서 그것보다 더 불편한 것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뇌성마비 자녀를 출산한다고 하거나 이건 사실 뇌성마비 유전이 되는 게 아니지만요. 그랬을 때 또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 또 농인하고 물론 뭐 이렇게 장애를 가릴 수 없겠지만은 되게 다른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의료적인 모델로서의 제 몸을 바라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고 사회에서 규정을 하건 아니면 본인이 규정을 하건 간에 나는 불편한 지점이 있다. 불편한 게 어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런 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두 다 장애인이다라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나 아니면은 모두 다 똑같다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힘든 지점들이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뭔가 다 똑같아 뭐 안경을 쓰는 것도 장애고 라고 했을 때 안경 쓰는 건 장애라고 사람들이 안 여기지만은 저는 장애인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너무 플랫하게만 보는 거라고 생각은 좀 해요. 그래서 안 좋고 힘든 게 있으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지 좀 근데 대부분 그 힘든 거는 제 몸이라기보다는 사회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거기서는 이제 가치 판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정말 많은 불편한 지점들 지금 당장 장애인들이 맞닥뜨리는 사실은 밖에 나온 순간부터일 거예요. 만약에 집 구조도 다 휠체어가 들어가는 구조고 아니면은 밖에 나왔을 때 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구조면은 지체장애는 없겠죠. 그게 맞는 건데 아예 태어난 순간부터 내 몸에 맞춰진 환경이 없으니까 열등이 되는 거고 저는 근데 사실 장애인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장애라는 한자 자체가 안 좋은 뜻 장애물 이렇게 쓰는 단어를 지금 사람한테 붙여놨는데 이거를 내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난 장애인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대치어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명명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건강 상태란 말을 많이 써요. 건강 상태. 네, 건강 상태. 헬스 컨디션이라는 걸 WHO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여기저기에 지금 WHO에서 나오는 여러 텍스트에는 장애나 임페어먼트나 핸디캡인지 안 쓰고 뭐 디세이블드나 뭐 이런 말 대신에 헬스 컨디션이 뭐다라고 지정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의학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요즘은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여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안경 쓴 거를 장애라고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말씀하시고 보니까 의학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안경 쓰는 것을 장애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기능이 떨어지는 건 맞으나 사회적으로 기능이 안 떨어지게 또는 열등하지 않게 만드는 사회적 문화가 더 필요하겠다라고 싶어요. 이런 거에서 조금 더 나가고 싶은 게 결국은 이제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다 동의하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나는 그걸 동의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왜 외주를 타는 고개사가 네. 외주를 타면서 막 팔 부채를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또는 네. 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균형을 잡잖아요. 네. 그 외주를 타는 고개사를 보면서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왜 저렇게 흔들거리면서 걸어다니지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외주를 뇌성마비인들은 그 외주를 몸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외주를 타는 고개사만큼이나 그 건강 상태 가지고서 휠체어 타는 사람이 나는 되게 놀라워 보이고 와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 스포츠 선수 뛰고 던지고 뭐 달리고 하는 그 휠체어 밀고 하는 거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장애인도 태어났을 때 운동 하나도 안 와가지고 운동신경이 막 꽝인 사람을 보면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장애인도 그냥 신체 활동 기능을 전혀 발전 안 시키고 있는 사람 좀 아쉽다. 똑같이 아쉬운 거고 맞는 말씀이시죠. 똑같이 네. 잘하면은 네. 그 안에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 분명히 나고 확인을 하고 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기능만 놓고 보면은 열등하다는 건 저는 부정하고 시각장애인이 청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거 청각장애인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이런 것도 한 기능이 떨어지만은 다른 기능은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발전하는 그런 전체적인 걸로 봤으면 장애가 열등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계속 저는 안 하고 발달장애 같은 지적장애나 자폐 성향을 가진 그런 장애인을 보면은 과연 저 안에서 내가 열등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석, 신체 기능을, 신체 건강을 해석을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저는 뇌성마비나 지체장애는 열등하다고는 전혀 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성이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닌데 내 목표는 그게 전반적으로 내 머릿속에 뉴트럴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성도 아니고 열성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건강 상태다라는 걸로 계속 견지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뇌성마비나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제 머릿속에는 확실하게 이건 우성도 아니고 열성도 아니고 그냥 뉴트럴한 거야. 그러니까 그저 그 건강 상태에서 신체적인 기능을 더 표현을 하는가는 내가 판단을 하는 거지. 그 기능 자체가 우성 열성을 따지지는 않죠. 몸 안에 그런 이건 되게 그 사회적으로 나오면 아주 분명히 뭐, 분명히 저도, 불편한 점이 있어요. 하시는 말씀을 네, 그건 보는 느낌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열성 우성도 우성이라기보다 아니다. 불편한 게 네, 있지. 네. 사회에서는 불편한 게 있지. 맞아요. 네, 불편한 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똑같은 불편을 느낄 수 있고. 불편을 여기는 것들을 지금까지는 장애인 개인이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억지로 걷게 하거나 저처럼 조금이라도 다리가 예뻐지는 수술을 하거나 하는 식의 변경이었다면 다르게만 생각해도 개인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는 아직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면화를 했던 거에는 저도 분명히 제 몸을 드러내기 싫은 게 있고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막 나중에 또 저 또 불러주세요. 근데 또 그런 거죠. 내가 또 매력적으로 보일까 하는 고민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이건 또 뭐 사회적 여성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좀 예뻐 보이고 또 성적으로 보이고 하는 것들이 내 몸에서 가능할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들. 근데 그게 되게 건강 상태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되게 뉴트럴해진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 저는 여기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했지만은 그건 확실히 있어요. 그 장애 크리에이터들끼리 맨날 만나서 농담하는 게 너네 지금 당장 비장애인 된다고 하면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했을 때 야, 나 그거 하면 밥줄 끊겨.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열성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거 저 지금 갑자기 비장애인 되면 컨텐츠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저 그건 항상 하거든요. 갑자기 누가 걷게 해준다고 하면은 걸을까 말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막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장애인인 척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 밥줄이 끊기는데 장애인으로서 장애에 대해서 말하기를 할 때랑 비장애인이 말하기에 대해 훨씬 다르거든요. 그럼요. 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계속 어쨌든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비장애인 됐을 때 그만큼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장애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장애가 없어. 나는 장애에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열성이거든. 그렇죠. 네, 열성이어가지고 제가 나도 뭘 한다고 뭔가 얘기하냐? 내가 어떤 장애인이 나와가지고 너 살아봤어? 그렇게 살아봤어? 하는 순간에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장애인을 위한 직업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 거는 지금까지 과연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장애라는 거를 이렇게 컨텐츠를 잡아가지고 내가 사회적인 우성이 될 수 있는 만큼 직업군이 있었느냐의 문제에 직면을 한 것뿐이에요. 우리 트레이너들은
뇌성마비를 갖고 운동을 하는 친구들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나는 뇌성마비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만들지만 그 운동이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우리 트레이너가 해봐야 되거든요. 해보고 그 사람이 딱 하던 순간에 이거 안 되는데요 하고 못하는 걸 보면 난 그 운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친구는 그걸 하고 자기 장애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뇌성마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는 나보다 그 친구가 더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을 가졌으니까. 나는 그저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그 장애를 갖고서 2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그 장애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컨텐츠로 직군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추구하는 그 장애인 직업인데 유튜브는 지금 딱 얘기한 것처럼 나 장애 없어진 순간 나는 밥줄 끊겨. 예. 굉장히 좋은 직업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기 내재 능력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농담도 많이 해요. 너 장애인 된 지 몇 년 됐냐? 글쎄, 네. 이런 얘기를 나는 장애가 없어가지고 감히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 40살 아저씨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장애인 된 지 11년 된 거예요. 나는 22년인데도 아직 애기네. 농담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분들이 야 장애 나이 11살이면 아직 사회에서 은둔할 텐데 어떻게 나왔냐? 막 이러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많이 놀리고 비장애인들 많이 놀리시고요. 장애인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더 많이 맞아요. 개발을 하고 이민구 교수님처럼 봐주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뉴트럴한 거다 건강 상태다라고 봐주면은 훨씬 더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운 의사생활 촬영을 통해서 저는 또 많은 걸 배워갑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 건강 감사합니다. 상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이거를 기능이 떨어지는 걸 볼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머리에 스쳐 지나가고 근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없으시죠? 몸속의 외주를 갖고서 사는 사람이 네. 그 20년 동안의 노력과 경력과 네. 개발된 역량은 진짜 너무너무 귀한 기술이거든요. 네, 기술이랑 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함정 제대로 걸리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죠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여태까지 배운 게 다 이상하잖아. 시간이 가져가는 네, 마무리 아까 지우 그- 양님 하시면 돼요. 배워갑니다 하셨던 거 해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워갑니다 네. 해서 왜냐면 거기까지 하고 저 10분만 저한테 주시면은 네. 제 네. 용으로 찍고 네. 아 그쵸 네. 그쵸 네. 아예 네. 또 찍을게요. 네네. 네.